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서기장,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망했습니다. 서거하셨죠. 서거라고 해야죠.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정도 인물이면 제가 마음속에서 서거라는 말을 쓸 만큼 약간 애잔한 사람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떠고 또 방이 춥더라고요. 제가 방을 추워서 온도를 봤더니 18도더라고요. 아침에 이게 방 온도가 18도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건 난방해야 되나 하다가 난방할까 하고 이게 난방 스위치를 켜려고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아니 그냥 옷 끼어 입고 말자. 옷 끼어 입고 말자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겨울이 무섭더라고요. 올 겨울 진짜 추우면 이거 에너지 난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고르바초프장 서기장이 서거했다. 이게 딱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르바초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 소련으로 움직인 건 여러분 그거였어요. 석유 가격이었어요. 석유 가격.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이 구조개혁 같은 거를 안 하고 구조개혁이나 이런 구조조정 같은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니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임팩트 더 효율적으로 공장을 계속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 파동이었다고요. 70년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냥 석유 캐서 파는 거 별로 효율성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연자원 콜콜 나오는 거 그때 내다 팔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소련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핀란드산 물건 같은 거, 저가의 핀란드산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사다가 그냥 국가를 운영하고 소비재 같은 거 핀란드산 많이 쓰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쓰면서 정부를 그냥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미국이 사우디랑 손잡고 석유 가격을 우리도 이제 3조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소련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소련의 임팩트가 왔죠. 생활 수준이 훅 떨어져야 되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활 수준 자체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소련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 못 참죠. 못 참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때 이제 되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조지 마이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 들어갔던 이제 락 그룹들, 데이비 보이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쭉 락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파워의 젊은이들이 서구에 대한 동경과 열광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지적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소련이 석유를 생산을 해서 그래서 우호가격제라는 미명하에 거의 원가 수준으로 북한이나 이런 주변 동구권이나 이런 데다가 석유를 공급하면서 그 공산 체제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탱크만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근이 있었던 거죠. 석유라는 당근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호가격제로 판매하지 말자. 그래서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가 쟤네들을 우방국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호가격제가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는 석유 공급을 니네도 이제 달러 결제로 해서 우리한테 제값 줘, 국제 유가 가격대로 해줘라고 하면 달러를 구할 수 없는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석유를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동구권과 소련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의 핵심에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는 소련 자체가 에너지와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로 갔다가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미국과 사우디가 동맹을 맺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자기네 그 우호 가격제나 이런 거로 묶여 있었던 경제가 아니라 튕겨 나가서 미국 그때 이제 있잖아요. 닉슨 그 핑퐁 외교나 이런 게 자체가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놓고 이쪽으로 경제권을 편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중소 이제 국경 분쟁 이후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중국이 미국 쪽으로 이쪽으로 경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고립되고 그 고립된 소련이 에너지 공급 가격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그 내분도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여러분 뭐 구테타 나고 뭐 그랬었던 거야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냉전의 종식과 관련된 에너지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지금 현대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계사를 써온 역사를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너지 위기가 저는 에너지 위기를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75년생이니까 한 4살, 3살, 4살? 이때 이제 70년대 말에 에너지 위기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위기가 없었어요. 단전 단수 이 정도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전면적인 석유가 없어서 난리 났다라는 그런 에너지 위기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계사를 써온 데서도 자유진영이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이 에너지 수급을 해결된 시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저는 산 거죠. 80년부터 2020까지 42년 기간 동안 에너지 수급을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침략이죠. 그거 죽을래. 그때 이라크가 석유를 유로화로 결제를 하겠다. 뭐 미국의 소나기로부터 석유를 구출해내겠다. 아랍의 석유는 뭐 아랍의 석유다. 뭐 이러면서 뭐 유로화 결제를 한대네. 뭐네 그런 쌉소리를 해대니까는 그냥 박살을 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뭐 결과적으로 보면 땡큐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좌파 애들은 야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어쩌고저쩌고 침략 전쟁 그래 침략 전쟁일 수 있지. 근데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략한 건 침략 아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미국 행님들이 40년 동안 에너지를 잘 관리해 온 세월을 살았는데 일명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면서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니 뭐니 이렇게 나오면서 석유 시대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세계가 지금 너무너무 시끄럽죠. 그러니까 냉전의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부족의 공포 없이 운 좋게 쭉 살아왔는데 올겨울 저는 오늘 8월 말 아직 8월인데 18도 아침에 최저 기온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오는 건가 이런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고르바초프의 서기장의 서거를 다시 보니 야 냉전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석유 부족 공포 없이 운 좋게 살았고 다시 올 겨울부터 생존의 공포가 인류를 덮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원 노동력 자본이 정말 상품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였던 지난 30년 그 시작을 알렸던 고르바초프가 죽는 딱 고르바초프가 그 탈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고르바초프가 사망을 하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북방외교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중국과 소련하고 수교를 하면 그러면 북한이 일본과 미국과 수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먼저 수교하면 한반도가 영구 분단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북한의 미일 수교와 우리의 중국 소련의 수교 사자 양쪽의 승인이 동시에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좌파에서 있었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다가 북한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간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감지한 노태우 정권은 재빠르게
재빠르게 칼타이밍에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해서 우리의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죠.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이 탈냉전 시기 30년 동안 정말 번영한 나라입니다. 정말 번영하고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휴전선 북쪽에 소련이 있었던 그 공포.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휴전선 건너에 고립된 북한이 있다라는 걸, 사실은 그게 냉전 시절에 휴전선 건너에 중국과 소련이 함께 북한과 있다라는 그 공포와 그 두 개가 우리의 우호국이 됐고 그냥 북한이 고립됐다. 이거는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불바다고 어쩌고저쩌고 입으로 하고 핵 개발을 하고 했지만 그 냉전 시기 우리가 가졌던 공포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 냉전 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 휴전선 건너편에 소련이 있다라는 그 공포를 없애준, 우리와 수교를 맺어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죠. 뭐 우리한테 좀 3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돈 빌려갔다가 나라가 개꼴나고 못 갚아가지고 불금 사업 이런 거로 현물로 주고 이러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그런 거야. 다 역사에 지나가면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겨울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된다라는 게 진짜 올 겨울 난방부터 시작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난방, 식량, 올 가을 추수가 지금 중국도 엉망진창이고 미국도 지금 안 좋고 식량난부터 식량과 에너지로 인한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음 꽉 잡고 새로운 냉전이 시작된다는 거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